자, 이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미국 독립혁명이에요. 미국 독립혁명은 기출에 자주 나오거든요. 독립혁명 선언부터 해가지고 배경, 그 다음에 뭐 가정 이런 것도 예전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서브노트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요 부분도 상당수가 이제 뭐냐면 제가 좀 추가된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심화 규제 내용과 좀 교차해서 좀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미국 독립혁명 원인을 보기 전에 이제 식민지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한동안 영국의 어떤 식민지였죠. 그래갖고 이제 그 시대인데 대개 보면 이제 17세기부터 해서 거의 18세기 거쳐서 18세기 후반때 독립했으니까 이 시기를 좀 볼게요. 자, 정착 과정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는 뭐 종교적인 것들만 이제 강조를 하긴 하는데 예전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근데 여러 다양한 목적으로 여기 식민지에 들어오게 돼요. 여기 뭐 종교적 목적도 있고 경제적 목적도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영국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죠. 영국인들이 이제 먼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스투어트 왕조의 전제 정치와 종교 탄압을 피해서 이주를 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찰스 1세 때 들어온 필그림 파더스가 있어. 이 메인플라워에서 타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메인플라워 서약을 하죠. 이게 05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야. 그래서 이 메인플라워 서약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최초의 식민지가 버지니아였거든요. 그래서 버지니아 다음에 개척된 지역이 그 미국인들에게 이제 순례시죠. 필그림 파더즈라고 이제 추앙받는 청교도들이 거주한 프리먼스예요. 네. 프리먼스가 나중에 매사추세츠에 병합을 했긴 했지만 두 번째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청교도는 영국의 칼빈교도를 얘기하는데 제임스 1세의 청교도 탄압 피해 종교의 자유와 더불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찾기 위해서 신들이 왔고요. 최초의 청교도 이주자들은 메인파워 승성자로서 런던 버지니아에서 이제 그 협상을 통해 신대에 이주를 했다. 그래서 근데 예정 목적지보다 훨씬 북쪽에 도착해서 버지니아로부터 받은 특허장을 쌓을 수 없게 되자 프리머스에 상륙한 독자적인 정착지를 건설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배 안에서 맺어진 이제 선언이 서약이 메인파워 서약이에요. 요 관련된 그 내용은 그 서약은 미국산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이 책을 올려주고 싶은데 요거 약간 이제 그게 강독 강의도 아니고 파일도 공유했다가는 또 제가 저 경찰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하여튼 찾아서 보시고 검색해도 나와요. 이거는 메이플 서는 그래서 요 서약을 했던 그 주체는 피그림 파더스 청교도 중에 한 분파죠. 요거 예전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종교적인, 경제적인 등등 해가지고 13개 식민지가 만들어졌죠. 네.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는 13개 식민지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만들어졌다. 동부 해안 지역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자, 그럼 식민지 사회의 이제 특징을 볼게요. 요거 예전에 05년 기출문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사회적 지위가 불평등이 없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는데 땅은 널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거기는 대부분 다 대농장 지주였고 그러다 보니까 다 평등한 거야. 예.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적 유동성이 현저했다. 계급 구조도 유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은 땅은 많은데 사람이 적다 보니까 뭐 가진 게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사회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지주가 많기 때문에 선거권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영국이나 그 당시 미국이나 제한 선거였죠. 그 영국은 이제 18세기 때 성인 남녀의 15%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민지에서는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최소 50% 또는 지역에 따라 70%, 90%까지 있어. 왜냐하면 깔린 게 땅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식민지 의회가 본국의 의회보다 훨씬 더 민주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인지세법에 대한 식민지인들 저항은 이런 식민지 정치 사항 있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식민지 정치 사항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그런 것들 토대로 했다는 것도 그 뭐냐면 배경이 되겠죠. 자, 그냥 경제적인 측면을 볼게요. 요거는 남부와 좀 북부가 이제 다른데 그 지도에 보시면
대개 이제 여기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뭐 정확히 나눈 건 아닌데 펜실베니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대충 요 지역이 이제 북부고요. 여기가 이제 남부야. 남부.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경제 구조가 좀 달라. 여기는. 그래서 이제 보면 남부는 주로 노예를 이용하죠.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노예를 사용하는 농장 경영이었다. 네. 근데 북부는 자연농민 위주로 상공이 발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면 그래서 이걸 제가 집어넣는데 경제적 목적으로 상강부를 통해 흑인 노예제를 도입을 했는데 인종차별을 통해 정당화시켰다. 그래서 원래는 노예를 이제 도입을 할 때 노예가 흑인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인종들의 어떤 그 노예도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백인 노예도 있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백인 노예라는 말 자체가 좀 그런데 사고 발생 대상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유럽에서 계약을 맺고 들어와서 한 10년, 20년 동안 이제 뭐냐 다른 데 못 가고 그 안전이 묶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노예 취급을 받는 거였어. 근데 여러 인종을 이제 그 뭐냐면 노동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디언들은 이제 노동력으로 가치가 없죠. 얘는 잘 죽어. 힘도 약하고. 또 백인들은 또 계약 맺으면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흑인이 되게 중요해요. 흑인은 아프리카 더운 지역에 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기후하고 또 뭐냐면 적응할 수 있고 또 면역력도 있기 때문에 인디언보다 픽픽 죽진 않아요. 그리고 흑인들이 그 근력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을 많이 들어왔어요. 상강무역 때. 원래는 미국 본토에서 처음에 들어온 건 아니고요. 저쪽 그 카리브해 지역 있죠. 스페인 식민지에서 여기도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사탕수수나 뭐 이걸 할 때 흑인 노예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미국의 이제 초창기 때 버지니아나 뭐 그런 식민지에서는 흑인 노예제를 이제 별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흑인 노예를. 그래서 주로 자장농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는데 이제 상품 경제력에서 떨어지는 거야. 흑인 노예를 사용했던 카리브해 이제 지역에서는 사탕수수를 똑같은 사탕수수를 이제 그 판매를 하더라도 이쪽은 단가가 노동 단가가 싸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당히 낮겠죠. 그런데 이쪽 남부 지역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그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동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품이 올라가는 거야. 가치가 상품의 가격이. 경쟁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카리브해 노예 제도를 요 남부주 버지니아 중심을 갖고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막대 이제 그 당시 이제 노예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또 영국은 또 노예 무역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국의 상공무역을 중심으로 했고 노예가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떻게 되면 뒤에 좀 얘기지만 19세기 넘어가면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시켜. 그리고 이제 여론이 뭐냐면 노예를 이제 사용해갖고 하는 그 국가는 문제가 있다. 노예 무역도 문제가 있고 노예제 제도가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제 금지시키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미국에도 영향을 줘요. 예. 그다음에 상강무역을 통해서 노예가 이제 더 이상 들어오기 힘든 구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떤 식으로 이제 했냐면 물론 이거는 그 전부터 실시한 법이긴 하지만 뭐냐면 노예와 노예를 결혼시키죠. 결혼시킨 거나 뭐 이런 게 우리가 하여튼 합방을 시켜. 여자 노예하고 남자 노예하고 이제 합방을 시켜서 노예를 생산하죠. 예, 노예를. 그래서 노예를 하고 생산하면 그 자식은 노예가 되는 거야. 예, 아들, 딸들은. 그럼 이런 경우 있어. 흑인 노예하고 백인 자유인이 여자는 그 보통 백인 자유인 그 남자하고 흑인 여자가 짝짝꿍이 그냥 짝짝꿍보다 강제했죠. 그냥 백인 남자가 이제 성욕 풀려고 흑인 여자가 해갖고 했는데 거기에 태어난 자식은 어떻게 되냐? 이것도 흑인 노예야. 어떤 원칙이 있냐면 한 방울의 피가 들어가 있으면 겉으로는 백인으로도 그 사람이 뭐냐면 조금이라도 흑인 피가 들어가 있으면 흑인이라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거 버지니아 그 법에서 명시되고 그 후에 남부법에서 이제 실시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흑인을 재생산을 해요. 그러면 이제 원래는 경제적 목적 흑인 노예를 도입을 했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노예는 다 흑인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하다. 인종차별을 통해서 정당화시킨 거죠. 그래서 근대 노예제의 특징은 단순히 노예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노예가 일종의 인종차별과 연결돼서 피부색을 통해서 정당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근대 노예제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노예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중세시대 때. 중세 노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얘들도 기독교를 받아들이니까
노예에서 이제 그렇다고 농노라든지 이렇게 지가 바뀌잖아요. 자윤이나. 근데 뭐 흑인 노예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여도 얘네들은 자체가 이제 창세기 명시하는 것처럼 뭐 성경을 막 팔아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노예일 수밖에 없다. 기독교를 받아 소용없다. 그래도 이제 흑인은 노예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근데 노예제의 특징은 노예라는 경제적인 요소도 있지만 인종적 요소가 개입돼서 이 흑인 노예제를 정당화시켜줬다.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20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문제 보면서 좀 약간 개떡 같은 문제였어. 솔직히 말해서. 네. 그 출제 분들이 좀 의도는 알겠는데 그 예문 자체가 좀 이상했어. 예문을 경제적 특징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 나 따질 수도 없고 대학 교수님들이 좀 그쪽 분야에서만 좀 약간 알아주지 뭐 다른 분야 잘 모르시고 그런 것 같아. 예. 자, 뭐 그렇게 넘어가고요. 예. 뭐 따져봤자 어떻게 됐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식민지 정책을 좀 볼게요. 자, 그 식민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상주의야. 근데 우리가 이제 중상주의 하면 국가 권력이 이제 와갖고 모두 다 개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그 중상주의는 아니고 오리지널 중상주의는 아니고 뭐냐면 그 약간 느슨한 중상주의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건전한 방임이라고 하거든. 예. 기본적으로 중상주의의 정책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국의 어떤 산업하고 직접적 이해관계와 끼치지 않을 경우에 부닥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뭐냐면 나머지는 다 허용해 주는 거야.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본국 산업과 경쟁 상대만 금지시킬 뿐이지 그렇게 엄격하지 않았다. 그럼 좀 느슨한 어떤 중상주의자. 물론 약간 불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런 중상주의가 오리지널 중상주의로 바뀐 거. 그러니까 유럽에 실시한 그 중상주의 있죠. 이렇게 국가가 일일 통제하고 이렇게 이제 한 것이 뒤에 나온 7년 전의 이후예요. 그래서 오리지널 중상주의는 근데 오리지널 중상 정책이 아니라 이렇게 느슨한 중상주의는 7년 전의 이전이다. 그래서 이제 뭐 크게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어차피 같은 영국인이고 또 영국의 문화와 정치 시스템을 또 받아들였잖아요. 식민지인들이. 그래서 뭐 영국을 이제 뭐 모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정치를 볼게요. 자, 영국은 그 총독을 파견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총독 파견해도 총독이 그 국가로부터 돈만 받아먹지 실제로 가진 않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디 있냐? 영국에 뭐냐면 영국에 있어. 그래서 식민지에서 국왕을 대리하는 지사 총독을 파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주를 장악하냐면 식민지 의회가 이제 중심으로 상류계층들이 실제로 정치에 장악을 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그 식민지 의회에서 뭐 행정, 입법, 사법 자체적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유와 자치를 확립하고 그걸 통해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이제 그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그 독립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 독립혁명 때 일어난 어떤 배경이 돼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능력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러 이제 그림과 함께 좀 배경 지식을 넓히려고 좀 적어놨는데 이 줄 한번 좀 읽어보세요. 어떤 분이 세계사 수업이 무슨 책이냐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일정 연수 때 전국 역사교사 모임인가 거기에서 책을 판 걸 하나 샀어요. 그 CD까지 포함해갖고 이제 친절하게 나눠주시더라고요. 판매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산 건데 요거 괜찮아요. 예. 이 정식 버전으로 발급된 출판된 책은 아닌데 여러 자료를 묶어가지고 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전국 역사교사 모임 거기 사이트 가서 문의해 보세요.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어. 그때가 뭐 15년 전 얘기였고 한참 돼서 모르겠는데 한번 이거 보시면 되고 근데 뭐 그냥 임용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냥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이제 그 밑에 위에 식민지 시기 때 이제 주요 도시가 있죠. 지금은 뭐 뉴욕이나 이런 도시들이 주요 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주요 도시가 펜실바니아였어요. 그래서 펜실베니아는 이제 이때인데 여기가 그 당시 미국에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펜실바니아가 주요 도시 아니야. 펜실바니아에 있는 중심 도시였던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 제가 말 잘못했네. 펜실바니아 주고 그 위의 도시라는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초창기 때 거의 수도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 독립혁명 당시에. 예, 나중에 이제 워싱턴이 만들어 거기 옮기긴 했지만 그런 거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독립전쟁을 볼게요. 미국의 독립전쟁, 식민지 정책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뭐 식민지 토착 귀족 계급도 형성됐다는데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식민지 정책들을 이제 좀 볼게요. 요게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봐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보는데 자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 이제 조지 3세가 등장해요. 예전에 이제 뭐 조지 1세나 이승 왕조는 이제 영국 문제에 관심 없고 국내 문제에 정치에 관심 없는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왕권을 강화하려고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내각에 맡기지 않고 정치에 직접 관여할 뿐만 아니라 그런 태도를 이제 식민지까지 적용하려고 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보면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이게 왜 빠졌나? 제일 중요한 건데 7년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거다. 식민지 방위를 이제 떠넘기는데 7년 전쟁은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게 유럽에서 일어난 거의 전 유럽적인 전쟁이야. 그러니까 거의 축소판 1, 2차 세계전을 보시면 돼. 그리고 동시에 영국과 프랑스가 또 캐나다를 둘러싸고 식민 전쟁이 있었죠. 이걸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파리 조약을 계기로 해갖고 LA 산맥과 미시간 사이의 전 지역 도미니카, 그레나다, 인도 여러 섬들 그 인도에 대한 권리를 차지했잖아요. 파리 조약을. 그래서 세계 제1의 식민지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때 세금을 떼어가지고 식민지에게 연출을 내려고 했고 식민지 입장에서는 되게 뭐냐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냐? 자기들도 그 전쟁에 실제로 많이 동원됐거든. 워싱턴도 그 7년 전쟁 때 뭐냐 그 장전수 참여해갖고 많은 공을 세웠어요. 근데 자기들한테 돌아올 건 없고 규제만 있고 세금만 떼죠. 거기다가 이제 그 뭐냐면 여기 산맥을 있죠. 네덜란드 산맥인데 이게 원래 이제 프랑스 땅인데 이 프랑스 땅을 이제 영국에서 이제 얻었어요. 이걸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이주시키려는데 얘네들 인디언 지정 보호주 이렇게 그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 넘어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뭐냐면 불만들 이런 것들 겹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이제 7년 전쟁 이후에 엄성한 제국을 이제 좀 짜임 있게 식민지 대제국을 만들자. 이런 등등 해갖고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요인과 이런 경제적 요인 등등이 합쳐갖고 결국에는 터져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7년 전쟁 전까지는 저도 건전한 방위 정책이었는데 건전한 그 방위 정책인데 요걸 포기하고 7년 전쟁 비용과 새로 영토를 포함된 식민지 방위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종 가세와 중상주의 통치, 오리지널 중상주의 통치를 했다 이렇게죠. 자, 그리고 이제 가세 징수를 볼게요. 세금을 어떻게든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갖고 이제 영국 의회는 이제 식민지 주민들에게 너네들도 영국 시민이기 때문에 영국 시민보다는 식민이라는 말이 맞겠죠. 아직 왕정국가니까. 자, 세금을 내야 된다. 영국으로 인지세와 차세를 부과를 하게 돼요. 인지세와 차세를. 그래갖고 이제 설탕법을 제정해서 설탕법으로 타국 시민주 수입된 설탕에 대해서 가세를 엄격히 징수하고 요게 이제 또 문제죠. 신문, 책자, 카드 등의 인지를 첨부할 걸 규정을 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있고 그때 이제 뭐 법정 문서, 카드, 학위전서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하죠. 법률상 또는 상업상의 증서 및 증권료, 주류 판매 허가증, 소책자, 신문 광고, 달력, 트럼프 사이의 최저 반펜이 최고 10파운드의 인지를 붙여야 된다. 뭐 인지세법 같은 걸 공부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뉴욕에서 인지법 회의를 개최해. 뉴욕에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버지니아 의회가 채택된 그 대표 없는 곳에 가세가 없다는 형정적 원칙을 확인했다. 그 영국에 보면 이제 대원정에 있잖아요. 대표가 아래 의회 아래 공인 아래 승인된 것보다 가세할 수 있다. 함부 자의적인 가세를 할 수 없다. 우리가 대표를 파견하지 않는데 영국 의회에 왜 우리가 파견되지 않는 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이제 논리를 한 거죠.
그래서 곳곳에서 영국 이제 그 상품 불매 운동이 있고, 그때 이제 여러분도 아실 거야. 그 페트렐리라는 사람이죠. 페르트렐리인가? 예. 하여튼 그 페트렐리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트렐리라고 했네. 예. 하여튼 페르트렐리가 나에게 자유가면 죽음을 달라. 유명한 말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널리 퍼졌던 또 책이 있어. 이게 뭐냐면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좀 이렇게 해서 보면 제 상식력을 적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식민지 독립운동을 고집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메리카가 왜 독립을 해야 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유를 쭉 열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군주제는 뭐냐면 아니 군주제는 나쁜 제도이고 영국의 세금과 제약을 통해서 식민지 경제에 손해를 끼쳤다. 또 신이 500km 떨어지게 대륙이 있잖아. 영국은 여기 있고 미국은 여기 있잖아. 왜 500km 이상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냐? 그거는 요쪽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으려고 한 거구나. 너네들 따로따로 사는 것이 살아나고 한 거다. 신의 어떤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30만 부나 팔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 인구가 뭐냐면 300만이군요. 그래갖고 그 300만인데 30만가 팔렸다면 거의 많이 팔린 거죠. 이것도 돌려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토마스 페인이 이제 펜보다 칼보다 이제 펜이 힘 강하다를 보여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애덤스라는 사람은 이제 그 토마스 페인의 펜이 없었다면 워싱턴의 칼을 쓸모없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워싱턴 장의 칼을. 그래서 이제 큰 영향을 줬던 거다. 그래서 토마스 페인 상식론 좀 외워두시고, 이 교과서에도 잠깐 언급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러면 영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영국도 이제 뭘 채택했냐면 선언법을 채택했어. 그래서 이제 얘를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그 원래 영국이 이제 저항이 심하니까 일단 인지세법을 철회해요. 그렇지만 공국위에서 이제 어떤 이제 선언법 공표에서 대표를 갖지 못하는 개개의 식민지 모두를 사실상 대표하며, 그러니까 영국 의회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의회는 대표를 이제 파견하지 않았잖아. 그렇지만 영국 의회가 사실상 대표, 준해서 우리가 대표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세를 포함한 식민지 정형화법을 우리가 뭐냐면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본국이 식민지를 통제할 수 있는 제정한 권리를 보유했다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냐면 무슨 법을 또 만드냐면 타운센트 위원이 타운센트법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차나 지유, 도로, 그다음에 유리, 낙 같은 게 가세는, 도로는 이제 페인트 같은 거 있죠. 거기 그 선박이나 이런데 칠할 수 있는 페인트 같은 것들을 이제 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부가가치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살 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10% 정도 부가가치세가 자연스럽게 딸려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부과를 해. 1767년에. 자,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또 저항을 해요. 그래갖고 그때 이제 너무 반대가 크니까 차에 대한 세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폐지하죠. 이거 보니까 영국 애들이 좀 착하긴 착해. 좀 약간 반발하면 또 남미죠. 또 의견을 수용하고. 근데 이제 제가 봐도 이게 너무한 거예요. 왜냐면 국민 한 명 사는 사람은 세금 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세금을 내기 싫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 뭐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차에 대한 이제 세금만 남기고 나머지 폐지하게 되죠. 근데 이 차조차도 사람들은 안 먹을 그 뭐냐 불만이 생긴 거야. 왜 차에게 세금을 부과하냐? 그래서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죠. 여기 보스턴이죠.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이제 그 당시 식민지인들이 그 비밀 결사를 만들었어요. 그때 자유의 아들이라는 식민지인들이 만든 비밀 결사 조직이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차를 싣고 있는 보스턴 항구에 정박 중인 그 영국 동인도 회사의 것을 인디언 복장을 해갖고 올려탔어요. 그래서 차상자들 바다에 던진 사건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영국의 압박이 들어오죠. 그래서 보스턴 항구를 뭐냐면
봉쇄를 하고 매사추세츠 선거를 정지시켜요. 왜냐하면 여기 보스턴이 매사추세츠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강력한 보복과 억압 조치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영국에서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강제법. 이게 서양에서 강제 있어요. 또 두 가지 법에 비하는 건 강제법, 참을 수 없는 법. 이들의 행동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래서 두 개 일련의 법을 통해서 이런 행동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식민지 저항을 주도한 매사추세츠를 응징하고 영국의 힘을 본국의 힘을 재확인시키고요. 특히 이제 그 매사추세츠 식민지 하원들이 선출했던 상원을 국왕이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하원을 이제 예전에는 하원에서 임명했는데 직접 국왕이 임명한 거야. 영국 같은 경우에 영향을 받고 이제 여기도 주위에가 다 양원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상원 임명했는데 상원을 다시 이제 국왕이 임명한 거야. 미국의 저기 매사추세츠 그 위에서 임명한 게 아니라 그 선거에 선출됐던 여러 관직을 지사가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은민회의를 소집할 때 반드시 지사의 승인을 얻고 해라. 그래서 반세기 동안 누렸던 이제 매사추세츠의 주민들의 그 자치권은 박탈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매사추세츠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매사추세츠 주민들이 민병대를 조직해요. 그래서 그 영국인 관리를 쫓아내고 법원과 행정기관을 다 폐쇄시키죠. 그 이제 뭐냐면 그 다른 식민지도 그 영향을 받게 된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 보면 민병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시민 민병대를 조직하고 뭐 자기 지키기 위해서 총을 소지할 수 있고 권리가 있죠. 다 이건 뭐냐면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야. 민병대가 총을 소유해서 그다음 영국의 군인들 쳐부셨잖아요.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수정헌법 2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총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미국에.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변화된 그 풍조가 하나 생겼는데, 원래 이제 잉글랜드인가 저 식민지인들도 영국인들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차를 많이 마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영국이가 동인도 회사에게 식민지 즐기면 차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 상인들이 자신들의 파산을 우려해서 불만을 최고조에 뭐냐면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차에 또 독점 판매권뿐만 아니라 또 차세까지 부과하니까 그게 이제 일어난 게 보스턴 차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때 이제 영국인들이 차를 많이 마셨고, 그다음에 미국인도 식민지인도 차를 많이 마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식민지인들이 차를 마시는 거는 이제 뭐냐면 영국인과 똑같은 행동이다. 그래서 항의 차원에서 뭘 마시기 시작하냐면 이때부터 차 마시기 않기 운동을 해서 뭐냐면 차 대신 커피를 마시자 이렇게 나요. 그래서 차 대신에 같은 카페인 중에 커피를 마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영국인들은 주로 차를 많이 마시고, 그리고 미국인들은 이때부터 이제 차를 버리고 커피를 마시죠. 커피를 마시면서 영국에 저항한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미국인으로서 이제 영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대륙회의를 보죠. 이게 1774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조지아를 제외하고 그때 이제 12개 식민지의 대표들이 어디에 모였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워싱턴이 만들어지기 전에 실질적인 이제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필라델피아거든요. 필라델피아에서 대륙회의를 이제 개최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763년에 이후 제정된 이런 강압적인 법들을 좀 합리적인 차원에서 국왕에게 이제 처리해달라고 탄원했지만 영국에서 답변이 없었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예, 내싱턴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내싱턴 전투.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내싱턴과 보스턴 서쪽이죠. 내싱턴과 콩코드에서 그 당시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누구하고 싸우게 되냐면 영국군하고 식민지 민병단 간의 충돌이 나요.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독립전쟁이 나요. 그러면 이때 이제 식민지인들이 다 독립을 원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식민지 독립을 원하는 예국파도 있었지만
영국의 지지는 충성파도 분열됐어요. 근데 상당수 이제 예국파고 대개 보면 예국파들은 북부 지역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지지층은 남부 지역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여기야, 네. 이렇게 있잖아요. 네. 독립전쟁 할 때 여기가 이제 왕당파 아니 여기가 예국파 근거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국파들은 대개 보면 이제 이쪽 동부 해안가 도시들 주죠.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뉴 잉글랜드라고 해요. 북부 지역 뉴 잉글랜드 지역의 해안가 동해안 해안가 동부 지역 그 도시들 얘기하는데 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주로 중심을 갖고 뭐냐면 독립운동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세요. 어디까지 했어? 예.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후 이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부는 이제 제2차 대륙을 열게 돼요. 예, 대륙이 그래서 1775년 5월 10일 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요 부분에 그 당시 국왕 조지 3세가 원정군 3만 명을 파견하죠.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대륙에서 뭘 결정했냐? 이 대륙기가 이때 이제 뭐냐면 민병대를 정규군으로 공인하고요. 조지 워싱턴을 뭐냐면 총사령관을 임명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여기가 중앙정부 역할을 하는 거야. 미국에. 중앙정부 역할을 하면서 전쟁을 이제 뭐냐면 이끌게 되죠. 네. 처음에는 그 전쟁 목표가 영국하고 결별 독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확실치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과 결별하자라는 의견이 뭐냐면 그 확산되고요. 결국에는 1776년에 그 당시 독립선언을 공포하죠. 독립선언. 예. 그래서 그 이걸 공포하면서 네스턴 전투 이후에 결의를 다시 다지고 독립한 이유를 청명했다 이렇게 돼 있죠. 독립선언서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독립선언서 잠깐 보기 전에 독립선언서 그 주요 내용들이 예전에 그 전에 버지니아 권리정전이라는 곳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공포했거든요. 독립선언 그 전에 버지니아 주에서 의해서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이제 공포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나중에 독립선언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의 헌법과 권리선언을 모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사형사 강자에도 나오고 사형을 보는 그 세계사 있죠. 네, 사형사 거기도 나와요. 좀 찾아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 사형사 강자에 어떻게 나왔냐? 생명과 자유, 재산과 획득과 소유, 행복과 안정의 추구는 인간의 타고난 권리며 모든 권력은 민중에게 나오고 정부는 민중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립되었다고 선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독립선언서뿐만 아니라 다른 주의 헌법과 권리선을 모델이 되었다라고 사형사 강자했어요. 저 이거 애워서 쓴 게 아니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강독에서 얘기한 거야. 강좌에 있는 내용을 보고 얘기한 거야 지금요. 예. 너무 그거 외워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벗어주세요. 벗어나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래서 버지니아 권리장정을 바탕으로 해갖고 미국의 독립선언을 공포했고요. 그 초안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미국의 3대 대통령 있죠. 제퍼슨이죠. 토마스 제퍼슨이 위해서 이제 기출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좀 약간 여기서 좀 볼게요. 내용은 거기서 보는데 이 토마스 제퍼슨의 장서 독립선언서는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01년 기출문을 내놨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창조되었고 창조의 시민에 의해서 양도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됐다. 거기에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게 자연권 사상이 이렇게 반영돼 있죠.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리의 근원은 피치자의 동의라는 것. 만일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이들 변경을 폐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원리에 입각해서 동시에 적합한 형태의 권력을 조직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한 국민의 권리다. 자, 이건 영국부터 이제 벗어나려는 형태에서 상황에서 이제 했던 저항권이 내용이 있죠. 이런 것들.
저항권 관련된 내용이 있죠. 저항권 여러분들 이제 사회개혁의 늑부의 사상을 영향을 받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인들 자체가 영국인들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문화나 정치 사상, 그래서 문화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주장했던 논리를 보면 예전에 영국에서 이제 뭐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등등 하면서 쌓아놨던 그 논리들 있죠. 이 권리 장정이나 권리 청원 거기에 있는 내용들 그걸 인용해서 이제 공격을 한 거야. 예. 정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 그럼 미국의 독립혁명의 이제 주요 내용이 뭐냐? 그럼 의의가 뭐냐? 보면 자연권 사상이 있다는 거. 일정한 불가능한 권리인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이 있다. 그다음 정부의 정당한 권리의 근본인 필지적 동의라는 거. 여기 있죠. 여기. 이거는 뭐야? 주권 재민 사상을 볼 수 있죠. 주권 재민 사상. 폭정을 하는 정부를 타도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권리가 있다. 이건 혁명권. 누크의 사상을 영향받았죠. 누크의 사회개혁론이나 자연권 사상, 과학적 우주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한계가 있어. 왜냐면 생명, 자유, 행복이라는 자연권은 프랑스 아니 백인만 해당하는 거야. 그다음에 흑인이나 노예나 여자는 제외죠. 투표권도 없고 뭐 흑인은 아예 매매 대상이죠. 흑인 노예들. 재산에 입각한 사회개혁제는 재산에 입각한 사회개설제는 권하지 않고 권리의 평등 문제 대신에 자유만 강조했다는 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자유만 강조해. 평등은 그냥 한마디 언급했고 자유만 또 언급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문제점이다. 근데 상대적으로 올 때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인권선언은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흑인이나 노예, 여자도 같이 포함돼 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인권선언 보편적인 걸 뭐 어떻게 하냐? 이게 차별적이고 보편적이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거는 독립선언서나 인권선언에 있는 내용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앞으로 그 뒤에 있는 정책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있고 이런 내용은 제 주관적 의견이 아니라 저 지도서나 거기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공표했다. 예전에 한번 이거 신문지 문제가 나올 때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뭐가 헷갈리냐면 프랑스 인권선언서하고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인권선언서는 전반적으로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전문이 있고 1조, 2조, 3조. 이거는 처음부터 뭐 항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쭉 나와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게 02년 문제가 03년 문제가 나왔던 문제인데 03년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01년이다. 01년. 01년 기준에 나왔던 건데 이걸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이 서로 해석한 게 아니라 프랑스 인권선언서 잘못해서 갖고 완전히 다른 식의 답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봤지만 그때가 이제 초창기 때 처음 본 초수였는데 이건 제대로 답을 썼어요. 나머지 틀려서 문제지만.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 누크의 정치 사상을 바탕으로 했고 자연권 사상과 주권 재민과 저항권 등 근대적 사상을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민지 전쟁을 가정을 볼게요. 전쟁하는 과정. 초창기 때는 되게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민병대였고 영국군은 이제 세계 최강의 부대장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전투 짬밥이 올라가죠. 싸우는 기술 같은 것도 이거하고 특히 이제 미국인들은 여기 이제 사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총포를 많이 달아요. 총에 사격수가 많아요. 저격수가 많고 기습해서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영국인들이 영국 본토인뿐만이야. 그 당시 식민지인도 많았고 또 그다음에 용병들도 많았어. 독일 용병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돈 받고 일하는 싸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싸우다가 안 되면 도망가고 그런 애들이 많았죠. 하여튼 자 그러다가 이제 사라토가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사라토가 전투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사라토가 전투에서 이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워싱턴이죠. 워싱턴은 초창기 때 이제 영국군에게 뉴욕을 빼앗기고 이제 델라웨어 강을 건너서 후퇴를 했는데 때마치 이제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영국군 추격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다시 워싱턴 델라웨어 강을 다시 건너서 영국군을 기습해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전투가 사투가 전투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상당히 미국한테 유리하게 됐는데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네. 자, 이때 이거를 미국의 독립혁명을 넓게 보면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절대주의 국가였잖아요. 절대 왕정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왕조 전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공식적인 왕조 전쟁은 아니지만 왕조 전쟁 맥락에서 보시면 이해가 편해요. 그 당시 국제관계는. 그래갖고 그 당시 영국이 힘이 강하니까 나머지 국가들이 영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겠죠.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왕조 전쟁의 원칙이었던 세력 균형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7년 전쟁에 영국이 패했잖아. 프랑스가 이제 당연히 누굴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 독립군을 지원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7년 전쟁 때 빼앗긴 영토를 좀 찾아보자. 있고, 그 다음에 에스파냐, 네덜란드 식민지 표를 다 가담했다는 거.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야? 한 번씩 영국한테 깨진 나라죠. 예.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스웨덴, 프로이센이 무장 중립 선언을 했다. 자, 무장 중립 선언은 뭐냐면 너네들에게 이제 중립을 국의 중립을 유지하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미국 독립군들에게 왜냐면 병력과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물론 병력 반응은 일어나지 않지만 힘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 당시 영국에 대항하는 태도를 보였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납보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를 비롯한 중립국 선언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기로 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요코타운에서 이제 크게 이기죠. 요 전투 이름도 외워두셔야겠죠. 요코타운 전투. 1781년 요코타운에서 개교 독립군 유리한 양성으로 이제 그 전개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 독립군이 육군과 프랑스 해군이 영국군의 요코타운 요새를 공격을 해요. 이 전투에서 이제 뭐냐면 영국이 패배를 하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반전 여론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 영국 국내에서 결국에는 그 여론에 떠밀려 갖고 미국 독립을 승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맺어진 게 파리 조약이에요. 이 파리 조약은 되게 많죠. 그래서 파리 조약 찾아보시면 검색해 보면 그 되게 많아. 이것도 있고 미국 독립혁명 이후에 파리 조약도 있고 거기에 뭐야 그 프렌치 인디안 조약 때 맺은 파리 조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나중에 이제 베트남 전쟁 있죠. 끝날 때 맞은 파리 조약도 있고 파리가 그 당시 뭐 외교의 중심지다 보니까 그 파리 조약이 많이 맺어졌어요. 파리에서. 그래서 좀 약간 헷갈리는데 만약 조약 명칭 써라 하면 그냥 모르겠다. 그러면 파리 조약 쓰세요. 한 30% 맞을 거야. 그냥 안 쓰고 나을 것 같아. 자, 파리 조약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영국은 식민지 독립을 승인해 주죠. 그리고 북은 5대5 서는 미시시피시강 남은 조지아 남쪽 경계 그러니까 플로리다 이북 지역을 얘기하죠. 그 영토를 인정했다. 그러니까 13개 주를 독립을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래서 이제 탄생된 게 아메리카 합중국인데 원래 초창기 때 아메리카 합중국 지금처럼 뭐냐 USA 뭐 연합국가가 아니었죠. 남의 연방국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13개 각각 식민지가 독립국가 된 거야. 그러니까 느슨한 연합 정도? 지금처럼 연방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 연합 정도의 이제 그 체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연방 규약을 만들거든요. 연방 규약을. 자, 연방 규약을 이제 맺게 되는데 그때 연방 규약의 이제 배경 보면 독립전쟁 시작된 후 각 식민지는 저마다 또 헌법이 있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주 헌법이 있잖아요. 가진 독립국가 되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대륙회의에서 각 식민지 통합할 필요성을 정감해서 연합 규약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오늘날 미국 연방헌법처럼 이렇게 뭐냐면 아주 그 결속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느슨한 형태야. 그래서 일종의 CIS 지금 국가 그 예전에 러시아가 이제 그 국가 연합 형식으로 만든 게 있죠. 요거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연합규약에 의하면 미국은 13개 독립국가 연합에 불과하고 연합위에는 다세권이었고 연방의 통제력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이걸 공표해서 뭐냐면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주 정부에게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가 이제 연합회의가 있어요. 중앙정부로서 이게 중앙정부 역할을 하는데, 중앙정부는 외교하고 국방만 관할해. 근데 국방도 군 징집이나 가세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요청해야지만, 주정부에 요청을 해야 되고요. 주정부가 만약 요청할 때 이걸 거부하면 뭐냐, 군 징집과 가세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방권도 한계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연합의회가 대표성이나 확고한 권력 갖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농민 반란이 있는데, 그다음 1786년에 1787년까지 이게 서양사 강제에 있는 내용이에요. 가중한 채무와 세금에 절망한 농민들이 퇴역군이었던 세이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란을 진압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강력한 이제 중앙정부가 있어서 이 반란 진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 여론들이 형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각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요. 그래서 재헌의회를 소집해. 그 재헌이라는 건 뭐냐면 헌법을 만드는 의회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1948년에 독립할 때 재헌의회를 만들었잖아. 거기서 새헌법을 만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1787년 9월 달에 새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새헌법 내용을 보면 이게 1787년이 새헌법인데, 그 전에 이제 제정은 이제 1777년에 했나 봐요. 사형사 강자에 보면 1787년에 새헌법을 채택했다. 근데 이게 아닌데, 왜 1777년에 어떻게 제정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형사 강자에는 1787년에 채택됐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냥 중요한 건 아니니까 1787년에 채택됐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새 정부의 이제 새헌법 연방헌법의 주 내용은 뭐냐면, 그 강력한 이제 중앙 연방 정부를 만드는 거야. 연방 정부. 그래서 연방 정부를 만드는 데 목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방 정부는 이제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 군대를 조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정부가 거부해도 군대를 조직할 수 있고, 조약을 체결하고 화폐를 발행하고 외국과 통상과 주사의 통상을 규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방권, 외교권, 국방, 통상, 화폐 발행, 이렇게 이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주의 어떤 자율성을 나머지 주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언급했던 연방 규약보다 주의 자율성을 줄이고 대신에 연방과 중앙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킨 거야.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상권 분리가 잘 돼 있어요. 상권 분리가.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권력과 권력을 견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거야. 예. 그리고 법도 상당히 복잡하게 통과시키고 만들었어. 하원에 통과하면 또 상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로 견제를 시켰어. 왜? 독재자를 출현을 막기 위해서. 예. 그래서 미국의 법 통과하면 되게 답답해요. 지금 총기 규제법 하나 가지고도 뭐 하원 통과했다 상원에 거부하고 막 있잖아요. 그래서 상원 이렇게 견제시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비효율적이지만 독재가 나타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미국의 시스템이 이때 만들어졌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공화제헌법에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몽테스키의 삼법 분리의 헌권 죄송합니다. 자, 몽테스키의 삼권 분리에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의 상호 견제에도 있고요. 자, 연방에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됐고 가세와 군대 모집을 간장했다. 주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연방의 하원은 국내 관련된 문제라고, 대개 상원은 대외적인 문제를 내요. 이거 법을 통과할 때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을 거쳐서 이제 통과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두 번에 거쳐서. 그리고 간접 선거를 선출한 임기 4년에 대통령에 기속을 했다. 미국은 이제 그 대통령 인단, 그 미국의 뭐야 말렸네. 미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을 구성 뽑잖아요.
근데 처음에 의회에서 했다가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도 아실 거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 같은 건 뭐 해봤자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제가 다른 강의로 되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영방 정부는 국민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고 국방, 외교, 주관의 산업, 우편, 통화 등을 관한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죠. 자, 사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도 그 마찬가지로 연방과 주 사법이 다 분리돼 있어요. 연방의 주의 이중구조대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최고법전 대법원을 설치했다. 요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낙태 금지 조항이 나왔잖아요. 판결이. 대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니에요. 사법기관이죠. 그때 입법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대법원은. 근데 헌법이나 헌법의 해석을 할 수 있어. 지금 헌법재판소처럼.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까지 가면 연방 대법원까지면 그 내용이 헌법에 맞는지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거죠. 판결을. 사법적 판결을 낼 수 있어. 그러면 요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 안에서 뭐냐면 주의회든 연방의회든 입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낙태 폐지 그 판결 같이 볼 수 있듯이 일단 이제 판결을 내리면 많은 주들이 그 당시 그 지금 주들이 연방 그 뭐냐면 주들이 이제 낙태 폐지를 금지하는 그, 그 법을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대법원이 예전에 낙태를 허용한 입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그 판례를 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판례에 묶여갖고 해석에 묶여갖고 요게 공식화시키지 못한 거야. 근데 대법원이 낙태 폐지는 위헌사항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니까 예전에 이제 주들이 이걸 눈치 보고 남부주겠죠. 낙태 폐지 주를 낙태 폐지법을 공식화시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도에서는 낙태를 못해 이제. 그럼 어디 가겠어요? 북부나 좀 서부 캘리포니아 같이 낙태를 허용하는 법 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중요한 사회적 문제의 쟁점을 어디에서 해결하냐면 대법원에서 해결해. 대법원까지 상고해갖고 막 이게 논란이 되고 쟁점이 되고 그런데 하여튼 이제 그래요. 물론 이제 대법원도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몇 개만 중요한 거 뭐냐면 판단을 하죠. 그 9명의 그 대법원 판사들이 하는데 하여튼 이게 되게 그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미국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존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방헌법이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그 주의 권한보다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후에 연방헌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많았어. 그 연방헌법을 지지하는 사람들 연방주의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분권주의자라고 해요. 예, 주의 어떤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 얘네들이 뭐냐면 대단히 뭐냐면 대립이 있었다. 연방주의자 대표적인 사람이 해밀턴이나 메디슨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분권주의자 그래서 얘들 페더럴리스트라고 하는데 분권주의자는 반페더럴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제퍼슨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하여튼 이 연방헌법이 이제 제정할 때도 그랬고 구에도 그런 대립이 계속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1788년에 연방헌법을 발효됐고 주 내용은 이제 보면 아까 지명했지만 연방의 권한을 강화시키면서 주의 자율성을 또 인정하는 그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연합 구약보다는 연방 권한을 강화시켜 나갔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또 싸움이 나왔고 이게 미국의 정당 정치하고 또 연결되거든요. 요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예. 결국에는 워싱턴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고요. 아메리카 합중국의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됐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헌법 제정 당시에 권리 장치가 없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10개 조의 헌법 수정이 첨가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요걸 이제 해서 수정 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때 수정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또 뭐 남북전쟁 이후에 수정헌법이 있고 몇 번 수정헌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미국 혁명의 성격이 있는데 여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증번호를 얘기했나요? 아, 기억이 안 나네. 얘기하려다가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나중에 내 타임 때 다시 얘기할게요. 예. 자, 두 번째 인증번호는 76번, 78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은 78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헌법 제정 관련된 내용이 있고 미국 혁명상 견해였는데 견해에서 하는 내용은 이제 요즘에 안 나오거든요. 서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뭐 사회혁명적 성격, 그래서 신민지 내부에 섞이고 있는 귀족적 사역의 원리와 민주주의 사역의 원리 간에 대입된 투쟁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파머의 관점은 독립혁명 관점이 반영됐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사회혁명적 성격도 있지만, 그 다음에 독립혁명적 성격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사회혁명보다는 독립혁명이 좀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파머의 어떤 내용이죠. 유럽과 달리 미국과 구제도와 기족세에 약하기 때문에 사회혁명도 있지만 미국 독립혁명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독립혁명적 성격은 최근의 연구 결과인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사회혁명보다 독립이 더 강, 100%다. 뭐 이렇게 얘기야. 그래서 얘는 사회혁명, 얘는 뭐 독립하고 사회혁명 중에 독립이 좀 더 강하고, 여기는 완전히 독립이 이제 우세고,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나오긴 좀 그래. 지금 뭐 딱딱 그 객관적 팩트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기 좀 힘든 그 문제 형태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요. 그래서 하여튼 미국의 독립혁명은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기운을 조성시키고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이 영향을 주죠. 왜냐 거기에 프랑스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 프랑스 사람들이 나파올이나 밀라보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나파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 미국 독립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독립혁명을 하고 나서 이런 혁명 사상을 미국에 프랑스에 다시 역수출하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큰 영향을 줬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 추가하자면 세계 최초로 공화국이 탄생됐죠. 근데 공화국이라는 때 예전에 있었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졌잖아. 근데 지금 미국은 계속 가죠. 그래서 또 민주공화국이 탄생됐어. 이 민주공화국에 초점 맞춰야겠죠. 네.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세계 최초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 선출해서 뽑는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의 독립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게 이제 프랑스 혁명 넘어가죠.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인데 좀 예매하게 끊어야 되겠네. 지금 1시간 약간 넘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좀 주제가 다른 거니까 여기에서 잠깐 쉬었다가 넘어갈게요. 예.